밸류가 왜 어렵냐면은 여러분들이 주가만 봐서 밸류가 어려운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밸류를 하냐면은 엔비디아는 140불일 땐 좀 비싸, 120불일 땐 싸,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밸류를 하는데 삼성전자도 이런 거거든요. 5만 전자는 좀 싸, 8만 전자는 비싸, 이러면서 주가 밸류에이션 하는데, 주가를 밸류하는 게 맞지만 그 주가 이면에는 그 주가를 움직이는 키 드라이브 요인들이 있는 거고, 그 키 드라이브 요인들이 어느 정도 사이즈로 변하는지를 생각하면 주가까지 자연스럽게 예상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주식심부름센터 최주심의 최상욱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최부심도 하고 최주심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최주심, 최부심을 하니까 최코심은 또 왜 안 하냐, 그 코인까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최주심, 최부심, 최코심 뭐 기타 등등 뭐 많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최주심 코너를 좀 안착화시키는 게 중요해가지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다가 좀 종목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가격 분석을 조금 해보려고 하니까 종목을 좀 써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이 본인 물린 종목을 정말 가열차게 쓰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가슴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산업 얘기나 아니면 회사의 전략 얘기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가격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격 분석을 오래 해왔던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완전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좀 설명력이 높은 그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격을 어떻게 보면 좋다, 그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최주심은 주식을 다루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노트를 먼저 달아야 되는데, 매수 매도 추천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신이 성실하게 작성하지만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건 자기의 계산으로 해야 되고,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투자한 거에 대한 그런 결과에 본 영상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기가 정말 투자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 그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투자의 시작이거든요. 소크라테스 말한 것처럼 일단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거가 정답은 아니고,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한테 안 맞는다는 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한 그런 요청이 많았어 가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가총액이 일단 크니까 미국 기준으로 시총 대형주도 조금 다루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테슬라에 이어서 두 번째는 엔비디아를 다루겠습니다. 일단 CES가 있었고, CES 이후에 그 이전에 좀 올랐다가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그렇죠. 지금 최근에 뭐 주가가 다 왔냐 막 이런 고민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주식이 됐죠. 이 회사는 현재 이 회사는 실적 발표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일반적인 캘린더로 3개월, 6개월, 3, 6, 9, 12월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1, 5, 8, 10일 이런 식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2, 5, 8, 10일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개월간은 그래서 변동성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고점은 거의 150불 가까이 갔다가 저점은 거의 120불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지난 3개월은 위아래로 막 정신없죠. 근데 장기를 보면은, 이제 5년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5년 전에 얼마였냐면 7불이었어요. 7불이었고요. 지금 140불이니까 와우, 20배가 상승했습니다. 주식은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주가를 움직이는 그 스윙 팩터, 이거를 키 팩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 기간이 있잖아요.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하락한 기간. 그래서 그 기간을 집중해서 봐야 되고, 그 올라간 기간에 어떤 요인이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가, 이런 게 키 드라이버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실적일 수도 있고, 테슬라 때 얘기했지만은 신차 판매량일 수도 있고, 아직은 매출화가 안 됐지만은 뭐 먼 미래에 시행될 그런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마존도 굉장히 오랫동안 7년 넘는 기간 동안 매출은 있었지만 이익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의 키 드라이버는 그냥 매출액이었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됐던 이런 많은 기업들은 구독자 수가 키 드라이버가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늘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가를 스윙을 시키는데, 여튼 보시면 크게 2번 정도 23년 상반기에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작아 보이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이때 어마어마했고요.
24년 상반기에도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좀 조정을 받았고 3개월간은 위아래 변동폭이 굉장히 큰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가를 크게 움직였던 기간은 결국은 1분기, 23년 1분기, 2분기, 24년 1분기, 2분기, 한 8월까지 이렇게 갔고요. 23년에는 15불에서 50불로 3배 올랐고 24년 상반기에 엔비디아를 샀다면 이미 3배가 뜬 상태였고요. 그 3배 뜬 주가가 24년 상반기에 다시 2배 반이 떴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8배에서 6배, 6배에서 8배 정도 시점마다 좀 다르지만 그런 엄청난 상승을 2년 만에 보였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대성공을 했고 저처럼 없는 사람은 이제 그냥 손가락을 빠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23년 5월, 정확히는 23년 2월부터 이제 랠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23년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는 저도 라이브로 지켜봤었는데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일단 23년 5월에 발표했지만은 회계연도가 2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1Q 이사 실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캘린더랑 회계연도랑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좀 헷갈립니다. 한국 기업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한국 기업은 대부분 다 12월 결산이어가지고 24년 실적은 24년 결산, 25년 실적은 25년 결산인데 미국 기업들은 1월에 끝나거나 뭐 2월에 끝나거나 이런 회사들이 좀 많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게 조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3년 5월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발표는 보시는 것처럼 좀 평이했어요. 숫자가 작은데 매출이 7빌리언, 그 다음에 영익이 2빌리언으로 영익률 30% 정도가 나와서 되게 평이했거든요. 그 전분기는 6빌리언 매출, 뭐 6빌리언, 뭐 6.7빌리언, 그러니까 그냥 매출 그냥 6, 7빌리언.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보면은 7, 4, 28 하면 연간 한 30빌리언 매출. 영업이익이 2빌리언. 그러면 4개 분기 하면은 한 8빌리언. 30빌리언, 8빌리언 정도 매출하는 되게 평이한 회사였는데 그때 아웃룩이라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같은 5월에, 23년 5월에 2분기 전망치를 발표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8월에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이던스를 줍니다. 가이던스를 주는데 매출이 이때 11빌리언 가이던스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 7빌리언을 했는데 이제 11빌리언 가이던스를 주니까 매출이 50%가 점핑 된다는 겁니다. 한 분기 만에. 그래서 이 가이던스에 충격을 받는데 이때 또 젠슨하이 나와서 약간 입을 털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고객들이 AI 데이터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1000빌리언 정도 되는 그런 투자를 기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제 이빨을 또 세게 털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출 한 6, 7빌리언이나 한 분기 10빌리언 하는 회사가 갑자기 자기 고객들이 1000빌리언 정도 되는 그런 투자를 당장 한다는 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할 건데 그런 걸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알겠지만 2분기는 11빌리언 매출이야 빡 밝혀버리니까 엔비디아가 수주를 엄청나게 하나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팍 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더 충격인 거는 GP 마진인데 이제 GP 마진은 매출 총이익률로 번역이 되는데 그 GP 마진에 대해서도 거의 70%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11B 매출의 70% GP 마진이면은 7.7B이고 그럼 영익은 판관비 빠지면은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1년치 벌 숫자를 한 개 분기에 벌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난리가 나고요. 그래서 그 달에 23년 5월 달에 27불에서 41불로 한 달에 50%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하이닉스 주가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다음날 한 6%가 올랐었는데 그때 9만 원에서 9만 3천 원, 4천 원 정도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AI 데이터 센터가 1000빌리언 마켓이라는 거를 이제 그 말을 딱 듣자마자 AI 데이터 센터 서버 사이클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하이닉스를 매수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달 만에 막 13만 5천 원 갔으니까 2달 만에 50% 상승했고 굉장히 기분 좋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8월이 돼서 이제 실적이 깠죠. 엔비디아가 8월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다들 경악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매출 가이던스는 11빌리언인데 뚜껑 까보니까 13B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Q의 매출 7B였는데 2Q는 13B를 찍게 되니까 사실상 거의 더블이 나버려요. 거의 더블 나버리고 GP 마진 70% 예고한 대로 찍고 영업이익은 6.8B, 영업이익 어마어마하게 찍고 순이익이 6B, 이제 1년치 그 이익을 한 개 분기 만에 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익 체력이 완전 달라지고 그래프 튄 거 보시겠지만은 그 직전 4개 분기는 정말 별거 없었는데
막 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은 젠슨 황이 자기네 클라이언트들이 천비 발주할 것 같다는데 그게 그냥 야부리 깐 줄 알았는데 매출이 진짜 빡 찍히고 막 이익이 찍히니까 일단 다 경악을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계열을 과거로 돌려서 24년 2분기죠. 캘린더 기준 23년 8월입니다. 23년 8월 기준으로 상태를 보면은 분기 매출 13비, 영익 거의 7비, 순익 6비. 그러면 이대로만 4개 분기 나와도 매출 50비, 영익 30비, 순익 25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시가총액이 1.2 트릴리언 정도 됐고요. 그러면은 12개월 기준으로 25비로 나누면 50배, 30비로 나누면 40배, 50비로 나누면 이제 24배가 되는 건데 갑자기 이 기업이 1년에 한 4, 5비, 한 7, 8비 벌 때는 600비 1티 막 이런 게 막 PER 100배 넘는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50배, 40배, 30배 이렇게 PER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매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숫자랑 이제 완전 달라지는 그런 숫자가 된 거고요. 이런 숫자가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만 이제 보면 되는 거였는데 일단은 당장 23년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3년 8월에 발표했던 24년 2Q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막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24년 2월, 23년 말을 이제 종결을 하고 24년 2월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표할 때 이게 보시면은 7.1비에서 13비, 그 다음에 이 숫자가 18비, 그 다음 22비 이렇게 그냥 1년 만에 분기 매출 7비에서 분기 매출 22비를 찍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3배가 커졌어요. 매출 3배 커졌는데 GP 마진은 여전히 70%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분기에 22비면은 곱하기 4를 하면은 거의 1년에 90비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한 개 분기에 13비니까 곱하기 4를 하면 한 50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총 1.2T가 순이익 50비가 나오면은 PER 24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너무 이제 주가가 싸지기 시작하고 게다가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속도를 보건데 이대로만 올라가면은 PER 20배가 아니라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싸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24년에 이제 20빌리언대 매출을 찍으면서 이제 제 2차 상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24년 2월부터 24년 8월까지 주가가 대떡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25년 1분기 아웃룩을 하게 되는데 그때 25년 1분기가 캘린더 기준이 24년 5월이라는 건데요. 이때 매출 24비 계속 그러니까 20빌리언대 매출 계속 찍는다 이 얘기를 발표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람들 그때부터 간단해졌는데 엔비디아가 이제는 1년에 매출 100빌리언쯤 하나보다 1년에 앞으로 매출 이제 4분기 하면은 한 100빌리언쯤 하나보다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이 70%를 넘어가니까 그냥 순이익은 그 한 60%인 한 60빌리언 정도 찍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순이익 60빌리언 정도 되는 그런 기업에 30배를 곱하면 1.8 트릴리언 달러고요. 40배를 곱하면 2.4 트릴리언 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24년 1월부터 이때 50불에서 24년 8월에 90불까지 이때도 거의 약 더블이 나는데 이때 더블 나는 이게 작년 상반기였죠. 그때 시가총액 1.2 트릴리언에서 2.2T로 갑니다. 2.2T가 아까 제가 한 60B 정도 번다고 생각하면은 포워드 기준으로 보면은 2200을 60으로 나누면은 이제 40배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PER 한 36배짜리 기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갑자기 이 회사가 싸져요. 원래는 막 PER 100배 넘는 기업이었는데 굉장히 싸지게 되고 이 포워드 가이던스로 이제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냐면은 애널리스트들이 현재는 엔비디아의 AI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을 이제 그 칩들에 대한 막 기술 레코드를 파악을 하면서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고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해놓고 있죠. 그 추정을 해놓는 거를 정리를 해놓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인베스팅을 보고 있는데 인베스팅을 보시면은 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종결을 하잖아요. 회계연도가. 올해 1월 31일 끝나는 25년 실적. 그건 사실상은 작년 실적이죠. 작년 실적은 보시는 것처럼 순익 73빌리언으로 끝나고요. 내년 1월에 끝나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죠. 올해 캘린더 거의 25년을 먹어야 되는 올해는 이제 이게 포워드 기준이 되는 건데 이건 순익이 105.5 빌리언이 돼요. 매출 190. 그러니까 분기 얼마씩 찍는다는 거죠. 분기에 매출 40빌리언 이상씩. 지금은 분기 매출 30빌리언씩 찍고 있다는 거고 분기 매출 40빌리언 이상씩 찍고 그다음에 순익은 1년 한 개 분기에 25빌리언씩 낸다는 겁니다. 순익 25빌리언 낸다는 거는 하여튼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그럼 여기에다가 30배를 곱하면은 그러면 3트릴리언 3점 몇 트릴리언 되는 겁니다. 한 3.2 트릴리언 지금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이제
2년치 막 3년치를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년 실적만 끌고 와가지고 보통 12개월 실적을 토대로 목표 주가를 12개월 이후의 주가를 이제 추정을 하는 게 밸류에이션인데, 그러니까 막 2년치, 3년치, 10년치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년 실적 그냥 딸깍 내년 100B, 그 다음 해가 되면은 그 다음 연도 또 갖고 와야지, 그럼 130B, 다시 또 한 25% 성장, 그 다음 145B,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이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현재 추세대로 가면은 성장이 좀 꺾이더라도 이미 1년에 100B 이상 버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 100B가 얼마나 큰 값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주가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주가 이면의 시가총액과 매출과 이익에 대해서 감을 좀 못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밸류가 왜 어렵냐면은 여러분들이 주가만 봐서 밸류가 어려운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밸류를 하냐면은 엔비디아는 140불일 땐 좀 비싸, 120불일 땐 싸,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밸류를 하는데 삼성전자도 이런 거거든요. 5만 전자는 좀 싸, 8만 전자는 비싸, 이러면서 주가 밸류에이션 하는데, 주가를 밸류하는 게 맞지만 그 주가 이면에는 그 주가를 움직이는 키 드라이브 요인들이 있는 거고, 그 키 드라이브 요인들이 어느 정도 사이즈로 변하는지를 생각하면 주가까지 자연스럽게 예상이 되거든요. 자, 봐볼게요. 현 시점 이제 140불, 그냥 130불대 후반이지만 140 잡고, 140의 주가는 발행 주식수를 환산하면은 시가총액 3.4 트릴리언이 되는 거고요. 12개월 선행으로 순이익이 105빌리언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PR이 이제 꼴랑 33배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PR 33배인데 이익 성장률이 30%씩 나오니까 굉장히 당위성이 있는 그런 밸류가 되는 거죠. 이거는 M7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빅테크 7 기업들 평균이랑 되게 유사하고 테슬라만 비슷합니다. 테슬라는 아직 매출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는 매출이랑 실적 이익으로 보면 굉장히 테슬라는 올해 12B 정도 순이익을 올릴 거지만 시총은 1.2T니까 PR 100배 정도 되는데, 근데 그 테슬라 그 1.2T가 왜 정당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다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럼 복잡할 것 같고 없이 그냥 PR 35배 딸깍 곱하면은 목표가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너무 쉬워졌고요. 23년 실적에서 분기순이익 EB가 현재 분기 20B, 그러니까 사실상 10배 올랐잖아요, 실적이. 그러니까 주가도 10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애플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애플이란 기업은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 성장하는 기업이라고들 다들 아실 거고, 애플이 시가총액을 가장 먼저 4트릴리언을 이제 뭐 달성하고 막 이런 4트릴리언 맨 먼저 갈 거는 애플이겠죠. 근데 보시면은 애플 시총이 현재 기준으로는 약 3.6T고요. 애플은 9월 말에 마감을 해요. 9월 30일에. 그래서 애플은 항상 9월 달에 그 제품 소개를 하죠. 근데 이 9월 30일에 마감하는 애플 실적이 25년 9월 30일에 마감하니까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를 먹는 건데, 올해 마감하는 포워드 기준 애플의 매출은 415B, 매출 400빌리언대고요. 당기순이익 112B입니다. 112B예요. 애플이 올해 마감하는 게. 엔비디아 내년 1월에 마감하죠. 매출 약 거의 한 200B, 애플 반토막이고요. 당기순이익은 105B로 애플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그러니까 애플은 매출은 400B인데 순이익은 110B니까 순이익률은 한 25에서 30% 남짓인데 25% 남짓입니다. 순이익률이. 엔비디아는 매출 190B에 이제 순이익 105B니까 순이익률이 55%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금 이익률이 그냥 말도 안 되게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추세대로 보면은요, 다음 연도 추정치 24개월, 포워드 24개월로 보면은 지금 애널들 추정하관데 애플 당기순이익은 121B가 되는데 포워드 24개월이, 엔비디아 당기순이익은 130B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리고 130B 당기순이익은 미국 모든 기업 중에서 가장 커요. 가장 크고요. 저희가 막 애플, 구글, 마소 다 갖고 오잖아요. 근데 100B급 당기순이익을 잘 내지 못해요. 잘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130B 정도 가게 되면은 그냥 1등이죠. 그럼 130B에 30배 곱하면은 31배 곱하면은 이제 4트릴리언 딸깍, 이렇게 딸깍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고, 그냥 130B에다가 뭐 한 40배 곱한다. 그러면 이제 5트릴리언 대가 이제 되게 딸깍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이익을 너무 크게 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원래 엔비디아 얼마 벌었다고요? FY 23년, 그러니까 23년 1월에 끝난 엔비디아 순이익은 4빌리언이었습니다. 4빌리언이었는데 지금 얼마라고요? 올해 예상하는 거를 105빌리언 예상하는 거고요. 포워드로. 와, 그러니까는 한 20배 떴다는 거 아닙니까? 순이익이.
그래서 젠슨왕 가죽 자켓이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 4T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스터드가 어마어마하게 박히고 5T 정도 넘어가면은 막 다이아를 막 박아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죽 자켓 하나에 막 100억짜리 입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력이 캘린더 기준 보시면은 FY 23 4B, 그 다음 30B, 70B, 105B, 130B 성장률은 떨어지지만은 왜냐면은 이제 체감을 하게 되니까요. 성장률은 떨어지지만은 이제 요 정도 사이즈가 현존하는 전 세계 가장 큰 기업의 그 순익 정도 된다. 물론 돈을 이거보다 더 버는 뭐 사우디 아람코 같은 그런 회사도 있겠지만은 유가가 좋았을 때는요. 근데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레벨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엔비디아 밸류에이션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엔비디아 밸류를 23년에 했을 땐 되게 어려웠어요. 23년에 순익 4B에서 30B로 올라가는 막 4B, 6B, 8B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에 시총은 막 1T, 2T 가니까는 그땐 되게 어려운 기업이었는데 막 터미널 갖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12개월만 갖고 오면 되니까 이제 딸깍 밸류에이션이 됐죠.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이 전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5월부터 24년 8월 이 1년 반 동안에 엔비디아 주가가 6배 이상 상승했고 뭐 이러니까 근데 초장기 23년 5월 이때를 기억해 보면은 저도 이때 엔비디아 밸류를 어떻게 했냐면은 성장의 끝을 예상을 해가지고 터미널이라고 하거든요. 성장의 종점을 터미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그거가 성장이 다 끝났을 때 좀 이만큼 되겠다라고 해서 미래를 좀 많이 땡겨왔습니다. 먼 미래를 땡겨왔는데 이런 거는 뭐 누구나 다 이런 방식을 쓰고 뉴욕대의 다모다른 교수도 24년 1월에도 엔비디아 밸류에이션 했었고 24년 8월에도 밸류에이션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40 몇 불이다 80 몇 불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조금 고평가 받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24년 8월 작년 8월부터 엔비디아가 쫙 올라간 다음에 주가가 한 4개월간 지지부진했는데 그때 막 90불에서 120불까지 갔거든요. 그때 나와가지고 자기가 87불을 딱 제시하고 이러면서 지금 좀 고평가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의 구루나 밸류에이션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좀 고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죠. 뭐 저 같은 사람이 엔비디아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엔비디아 업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갑자기 뭘 할 텐데 뭐 뉴욕대에서 밸류에이션만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가리킨 밸류에이션 구루가 엔비디아 빡 87불 얘기하고 2.1 트릴리언 달러로 보는 게 맞고 그냥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런데 마침 주가도 막 이렇게 가니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CNBC에서도 이 사람을 9월 달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9월 정도가 되니까 엔비디아 님이 120불대를 넘어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본인은 87불에 얘기를 했는데 120불 넘어가니까 막 밈이 돼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모다란이 소위 엔비디아 셀 의견을 여러 차례 냈었는데 그래서 맨날 틀렸다고 막 이런 조롱이 레딧에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핵심 로직은 그런 게 아닙니다. 되게 간단해요. 다모다란 밸류는 24년 1월부터 똑같은 방식인데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AI 서버 시장이 너무 고파르게 성장하니까 그 가파르게 성장한 시장을 엔비디아가 다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먹고 매출 총익률 75%가 넘죠. 그러면 매출 총익률 70% 넘고 영익이 딱 계산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 시장이 처음 떴을 때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시장 사이즈 전체가 수십 배가 커진다고 생각하고 그걸 다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24년 2월부터 밸류에이션을 하는 겁니다. 24년 2월 그때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의 3분의 1 수준이었는데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은 미래 엔비디아는 3T를 갈 거다 3트릴리언을 갈 건데 연초에 60불이었고 이미 1.5 트릴리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대에 3T 갈 건데 지금 이미 1.5T니까 연간 9%만 올라가면은 되는 그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모다라는 생각은 뭐 미국 시장이 연간 10%씩 올라가는데 이 회사가 이제 연율화 했을 때 9%밖에 안 올라가면은 그럼 뭐 미국 지수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본인이 갖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 절반을 처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절반을 처분한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본인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미래의 그 터미널 가격이 한 3트릴리언인데 근데 현재 이미 1.5를 왔고 연율화하면은 9% 그로스가 나오니까 이 정도면 그냥 팔아도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반만 팔게. 이렇게 되게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다모다란 밸류를 보면은 33년도, 32년도 기준으로 매출 300B, 순익 150B, 시장 PER 20배를 곱하면 3T인데 시장 PER 30배를 곱하면 4.5T거든요. 그래서 4.5T를 간다고 당시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작년 초가 됐을 때 계산하면은 여전히 연평균 15%로
9년, 8, 9년을 성장하는 초장기 성장주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8년 동안 한 3배가 올라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장주가 되니까 연평균 15%는 정말 막대한 그로스를 줘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배로 봤을 때는 연간 한 9% 올라가니까 별로 매력 없어 보였겠지만은 30배를 주고 4.5T를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15% 이상의 좋은 종목이니까 다 팔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 다모다란이 생각한 2032년도에 150빌리언 순이익을 낼 거라고 생각했던 그 2032년이 그게 작년 초였는데 지금은 얼마라고요? 지금은 내년에 130B 낸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올해 이제 한 105B를 벌고 내년 말까지 포함해서 포워드 24개월에 130B 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되게 앞당겨진 거죠. 그래서 이 앞당겨진 부분만큼 주가 상승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년은 되게 어려운 기업이었고 터미널 다 땡겨오고 막 다모다란급 교수가 막 이제 밸류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그냥 뭐 삼성전자 PBR 1.2배 기업, 하이닉스 뭐 1.7배 기업 이런 것처럼 엔비디아는 PER 32배 기업 이렇게 되게 간단해졌고요. 러플리 30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배씩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변했습니다. 그럼 주가는 뭐에 움직이냐? 주가가 움직이는 걸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엔비디아는 단언컨대 그냥 실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라는 거는 실적 발표의 그 변동성이 계속 커왔잖아요. 실적이 아주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냥 엔비디아는 그냥 실적만 보면 돼요. 그럼 이번에 CES에서 무슨 발표를 했죠? CES 발표를 하니까 막 뭐 피지컬 AI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를 막 발표했는데 옴니버스도 런칭하고 블랙웰 런칭하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판매가 되는 퍼스널 컴퓨터 레벨의 AI 컴퓨터도 막 발표하고 이런 거 막 발표했는데 그런 걸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니까 사람들 뭐 엔비디아 AI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엔비디아는 피지컬 AI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든 그걸로 주가가 크게 별로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엔비디아 주가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 실적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움직이는 거에 집중하는 게 이 회사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방법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 말에 그 엔비디아가 공개한 투자자의 IR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은 글자가 조그만데 나중에 화면을 확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4K로 찍으니까 또 이제 또 간만에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저희 4K야! 그래서 4K여 가지고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서버는 CA 연평균 5개년 CAGR이 75% 그로스가 있어요. 75%. 근데 다른 부분은 로보 부분이든 다른 부분이든 이런 부분은 CAGR이 7% 1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엔비디아의 실적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이제 GPU 마켓이죠. GPU 마켓으로 엔비디아가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떴고요. 그럼 저희가 신규 사업은 아직 그만큼의 성장률이 없어요. 그만큼의 성장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매출도 작은데 성장률도 작다 그러면은 별로 티가 안 나지 않습니까? 별로 티가 안 나니까 그리고 이게 완전히 헤게모니를 장악할 거에 대해서 아직 확신도 없는 상태고 그럴 때는 이거를 주가에 잘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반영이 되지 않는데 언제 반영이 되냐면은 23년 5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2년 전을 떠올려 보면 되거든요. 2년 전에 그냥 주가가 별로 안 움직일 것 같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발주처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나한테 막 수주 주고 말입니다. 그래서 와 이쪽에서도 막 엄청나게 나올 것 같다. 이 말이 나오게 되면은 진짜 그쪽이 그럼 원래 되게 잠잠했었는데 매출이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이제 좀 막 튈라나? 이러면서 그때 주가를 움직이는 이제 키 드라이버 요인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피지컬 AI든 다른 엔비디아가 추구하고 있는 많은 현재 사업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키 드라이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꾸로 좀 지양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현재 주가를 움직이지도 않는 이슈에 막 매몰돼 가지고 막 진짜 이쪽에 너무 파고들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소위 주가 전문가가 아니라 산업 전문가로 가는 방향이 돼버릴 수가 있죠. 근데 산업 전문가를 가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키 드라이버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보는 게 좋고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누가 뭐래도 지난 2년 동안 뭘로 갔다고요? GPU 서버 마켓과 그쪽 매출과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갔거든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갈 거고 GPU 마켓 실적에 거의 영향을 줄 만큼 올해 CES에서 발표한 부분이
그렇게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은 23년 5월 같은 그런 막 두근두근한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밸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밸류하냐면은 당장 실적이 안 찍혀도 이게 엄청 커진다고 생각해서 테슬라처럼 밸류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이게 막,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방법론은 항상 바뀌는 거고요. 항상 바뀌지만은 시장의 여러 합의된 컨센서스가 그 결국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고 그 움직임을 설명하는, 잘 설명하는 방법론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CES 발표를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미래에는 그냥 전 세계 많은 로봇 제조사들한테 내가 피지컬 AI 학습할 수 있도록 다 공급할 테니까 마치 운영체제는 내 거에서부터 갖고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포지션을 가려는 것 같더라고요. 젠슨 왕이 그 일본 갔을 때 한 얘기가 그런 거였는데, 우리는 이제 파이널 프로덕트는 안 만든다. 그냥 항상 중간 프로덕트를 만들 거고 파이널 프로덕트는 니네가 만들어라,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회사들. 근데 우리는 그 중간 단계에서 그 생성형 AI든 그 다음에 피지컬 AI든 그런 AI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서 계속해서 너네를 다 도와줄 예정이다. 파이널은 안 만들어. 그러니까 나는 너의 파트너야. 클라이언트님, 전 너의 파트너고요. 전 여러분 경쟁사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 시장을 이제 먹겠다는 건데, 이게 뭐 OS 시장을 장악하려고 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이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 로봇 제조사, 그래서 이번에 CES 보면 로봇들 제조사 쫙 불러가지고 그 많은 로봇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이 로봇들 다 피지컬 AI 학습해야 되고, 피지컬 AI 학습하려면은 우리를 이제 써야 되고, 그럼 우리 쓰면 우리가 이제 그 학습하는데 얼마 정도 받을 거고, 전 세계 어느 제조사가 만들든 누가 1등 할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를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림은 좋죠. 그림은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분기 때 컨콜 때 나와가지고, 아, 투자자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발주처 고객들이 피지컬 AI 학습시킨다고 지금 막 짐 싸놓고 막 줄 서가지고 우리 엔비디아 사무실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매출에 막 수주에 막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막 이런 그 이빨, 아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야부리? 하여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럼 오! 막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가는 거고, 그 전까지는 그냥 실적 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1월 31일 말에 결산하는 실적을 발표하는 걸 보고 2월 달에 엔비디아 주가는 또 스윙을 할 거고요. 그 2월 결산 시적에 어쨌든 CES에서 이걸 발표했으니까 올해는 뭐가 지켜보는 포인트가 될 거냐면은,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이런 부분 내용, 그러니까 신사업 부분 있잖아요. 로봇이라든가 이런 신사업 부분을 어느 정도 숫자를 얘기할지, 이런 게 되게 키 드라이브 요인이 올해는 점점 되기는 할 거다.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가 비싸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 엔비디아는 비싼 회사가 아닙니다. 돈을 너무 많이 잘 벌어가지고 이제 싼 회사가 됐습니다. 이제 싼 건 아니고 그냥 빅테크 평균 된 거예요. 애플도 32배, 마이크로소프트 32배, 엔비디아 32배, 다 32배예요. 다 그만큼 번다는 거예요. 다 100비 정도는 다 번다는 거고요. 이제 순이익으로는 다이다이가 됐죠. 예전에 애플이 막 80비, 90비 벌 때 엔비디아는 4비 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 버냐면, 삼성전자 영익 원래 분기에 한 12조, 13조 냈잖아요. 연간 50조 정도를 벌다가 못해도 10조는 벌었었는데 요새는 이제 7조 정도 벌고 있죠. 그러면은 과거 $1 1,300원일 때는 삼성전자도 이제 한 몇십 비 벌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는 한 개 분기에 3전 1년치를 다 벌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켓 사이즈가 완전 다른 사이즈가 된 거죠. 그래서 주가만 보시기보다는 주가 이면은 시가총액과 매출 순이익을 보시면서, 이게 의외로 테크주지만은 되게 실적주가 됐다. 그래서 딸깍 밸류에이션이 됐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그냥 본인 투자에 참고하시는 인터넷에 많은 흔한 참고 영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애정을 가지고 이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채주심도 우리 채부심 채널이 성장하는데 하나의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힘을 또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